수열의 극한에서도 확인했듯이 어차피 내가 극한을 보내는 것은 여기에만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난 수업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약간 일반적인 정리를 합니다. 극한이든 급수든 항상 공비의 범위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놈일 때는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얘도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면 이제 발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가 0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남는다라는 거고, 아 이게 우리가 가장 이제 여기서 강조할 수렴값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R이 1인 것도 확인해보고 R이 마이너스 1인 것도 확인할 건데, 어차피 R이 마이너스 1이라면은 요것도 일종의 교대급수예요. 왜냐면은 뭐 굳이 초항을 1로 적었더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더해가는 거니까 요렇게 두 개 더하면 0이 되지만 또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또 0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 두 개씩 묶어버리면은 0이 되잖아. 근데 하나를 남기고 두 번째부터 두 개씩 묶어버리면 이쪽이 0이 돼버리니까 얘가 남잖아. 그게 바로 홀수항들의 합과 짝수항들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게 대표적인 교대급수에 대한 워딩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판단해도 되죠. 어차피 AN 자체가 마이너스 1의 n승이에요.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일단은 발산이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극한하고 이제 차이가 생긴 거야. 수렴 조건에 차이가 생긴 거죠. R의 범위가 1이 없어.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초항이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것도 따로 따져야 되겠지만 이게 바로 수렴 조건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문제가 쉬워. 그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이제 수렴 조건에 이 수렴값까지도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목적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종종 저렇게 문제를 내요. 그럼 저게 전체적으로는 등비수열이 아니지만 등비수열의 요소를 가진다라고 해서 n의 위치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극한이랑 똑같죠? 그럼 n의 위치가 지수에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지.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면 문제 풀 수 있을까? 자, 쉬운 길은 없어요. 대신 정확한 길은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 자, 다만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따로 쪼개서 이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하고 이 방법이 첫 번째 솔루션.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요거대로 어차피 더하는 과정에 얘 수렴하잖아. 또 얘도 수렴할 거니까 저 공비에 만족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더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항이 얼마? 4분의 3, 공비가 얼마? 4분의 3이라고 놓고 이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초항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공비도. 그러면 얘도 1 플러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버리면 결과가 나와요. 됐죠? 이렇게 풀어가는 게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요. 좀 더 정확한 건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3항 또는 4항까지 나열해보면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돼요? 4분의 2가 되죠. 1 집어넣었으니까. 두 번째 항은 굉장히 복잡하네. 이거는 나열하면 힘드시네요. 이게 훨씬 좋은 풀이네요. 어쨌든 얘는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된다. 나열했을 때는 그냥 문제를 냈지만 두 번째 풀이는 안 돼. 근데 또 두 번째 풀이가 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자, 이건 안 먹으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지션 분배 법칙을 통해서 각각 쪼개도 괜찮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등비수는 아니지만 쪼개 놓으면 등비수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렴 조건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풀이 중에 하나가 초항하고 공비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13번을 한번 좀 볼게요. 소개하는 좀 이거랑 조금 비슷한데 그렇지. 오히려 이 문제는 선생님이 낸 것보다 좀 더 이제 의미가 있죠. 왜? 쪼갤 수가 없네요. 그죠? 왜? 바깥쪽에도 뭐가 있으니까. n승이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만 요거 좀 지워도 되겠니? 괜찮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1번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나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의 1승, 2를 집어넣으면 4분의 3의 2승. 선생님은 이걸 아까 의도해서 문제를 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순서대로 더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먼저 반응을 하면 초항 4분의 1 공비 16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초항 4분의 3이니까 16분의 9 공비도 16분의 9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등비설의 어떤 쪼개진 형태를 가지고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그냥 이런 문제는 나열줘야 돼. 2번은 이제 분배 법칙이 가능하겠네, 그지? 2번 아까 선생님 풀어준 거랑 비슷하니까 너희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잘 이해되고 있죠? 3번도 선생님이 특별히 코멘트 달지 않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것도 한번 나열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괜찮죠? 사각함수가 결합되어 있으면 주기적인 형태가 있어서 나열하다 보면은 더하는 순서를 따로 정해서 목표가 나간다. 자, 여기까지 됐고 16번 바로 다음 페이지 16번 하나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나머지 것은 여기서 좀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나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하나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절약을 해봅시다. 오, 4, 3 수가 어떻게 바꿨더니 나머지가 5 5, 4, 2, 4, 2, 4 뒤로 이렇게 알았니? 자 이제 다음 좋아. 매듭을 결론 내십시오. 답이 안 나왔나? 뭔가 이상하지?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물론 다 올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그 큰 해석의 AN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있는 것과 없는 건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자, 이건 한번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볼게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이거 수렴이야 발산이야? 아까 교대우스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그지? 안 되는 걸 한번 보여줬으니까 이제 결론을 낼게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AN이 등비수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상황이 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기니디스 선생님 나중에 다시 정리하겠지만 이런 어떤 명제를 판단할 때는 그 수열의 형태가 등비수열이냐 아니냐로 나누고 등비수열이라면 접근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수렴했기 때문에 얘는 공비의 범위가 이미 얘를 만족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공비가 두 칸씩 넘어갔기 때문에 R 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놈은 여전히 이걸 만족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놈도 수렴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랑 만들어진 이 놈도 수렴 조건이니까 얘도 수렴한다는 게 맞는 거야, 이제. 오케이. 그럼 어떻게 수렴하느냐? 얘가 1-R분의 A로 수렴한다면 얘는 1-R 제곱분의 AR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비수란 말이 있는 거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참고 좀 해주시고 이 문제는 아니지만 오케이. 좋아요. 다시 봤죠? 그러면은 이제 봐봐. 이제 풀이를 보면 얘는 두 번째 항을 마이너스 하나 올려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우선 이놈 바로 적용할 수 없지만 1-R분의 A가 9고 AR이 마이너스 4가 됐다. 이게 등비설이니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개를 나눠버릴 거야. 나눠버린다는 얘기는 나눴기 때문에 R에 1-R A 약분될 거고 역수에서 곱해질 거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9R 제곱 마이너스 9R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띠로리 인수분해를 줬어. 됐죠? 그러면은 얘가 3분의 4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얘는 안 되고 A가 이게 된다는 것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런 어떤 풀이를 가지면은 그래서 초항하고 공비를 구했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누구냐면은 제곱을 구하는 게 시그마 n분부터 무한대까지 a는 제곱. 그러니까 초항을 그대로 144 제곱시켰으니까 공비만 1 이렇게 해주면 거죠. 저걸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너희들이 저거 초항하고 공비를 구해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될 초항과 공비가 뭔지 찾아야 돼요. 자, 2번도 한번 바로 가볼게요. 바로 밑에 거. 자, 그래서 2번도 보면은 어차피 얘는 공비는 얘입니다. 다시 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수렴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돼야 돼요. 근데 앞에 일부러 x를 좀 빼놓은 것 같아요. 놓치지 말라는 얘기. x가 0이 저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x가 0이 돼. 초항이 0이 되는 것도 수렴 조건을 만족하니까 수렴 조건만 구하라고 하면 x 0도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부러 x가 0이 아니라고 한 거니까 그때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없었으면 반드시 x가 0인 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럼 이제 조금 더 진행하면 요 범위와 요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x가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돼. 첫 번째. 그럼 얘는 이제 뭐 한 배씩으로 해도 되고 완전적으로 해도 0보다 크다는 거 증명하죠. 1번은 오케이. 2번은 x제곱 플러스 x가 0보다 작으니까 x의 범위는 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렴 조건이고, 만약에 0이 아니라 말이 없으면 이걸 포함시켜주면 되고. 수렴 조건은 만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급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일 때 x를 구하겠으니까 초항이 뭐가 되냐면은 x가 되는 거고 공비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럼 x를 구할 수 있죠. 근데 x 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자연스럽게 요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돼요. understand? 어떻게 연결하자면 이런 풀이가 나오겠네요. 두 번째 풀이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등비급수까지도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두 문제만 좀 풀어볼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좀 오늘의 메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귀찮은 문제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21번에 1번만 하고 23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2번에 1번만 하고 23번. 문제 다 됐죠? 다 됐지? 오케이. 자, 이제 이 교과 이 선생님 프린트 이제 이게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문제집에서 좀 가져온 것도 있는데 여기 없는 이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추가할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이건 교과 외입니다. 교과 외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들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가 교대급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원칙은 그렇습니다. SEN의 극한과 SEN 플러스 1의 극한이 어떤 결과를 가져느냐에 따라서 실험일 수도 있고 발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제를 좀 들어주면은 첫 번째가 아까 했던 건데 그냥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약간 차이를 좀 뒀습니다. 이 센스를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죠? 저 두 숫자들의 나열에는 글씨 크기? 보자. 포인트를 잡자면은 분자의 비밀이 있어요. 앞에 쪽은 분자가 고정이 돼 있어요. 뒤에 쪽은 분자가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풀이는 똑같아. 풀이는 이놈도 첫 번째는 처음부터 두 개씩 묶은다라는 거예요. 그게 SEN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얘는 교대급수라고 하는데 얘는 교대급수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더하는 순서를 정해주지 않은 상태를 교대급수를 하는 거고 그걸 정해버린 순간 얘는 교대급수가 아니고 그냥 그 교대급수 중 이해낭의 합을 의미하게 돼요. 아시겠죠? 문제지에서 풀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분의 1이 되지. 자, 밑에 쓰고 나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처음에 하나를 남기고 두 개씩 묶어갈 거기 때문에 이게 짝수 한글의 합을 의미하면 얘는 홀수 한글의 합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전압적으로. 뭐 몇 개를 더 더하는 상관없어요. 뒤쪽은 어차피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다시 그래서 맞물려서 없어진 상태에서 얘 0으로 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남아서 2분의 1. 얘는 알아서 다 없어지니까 2분의 1.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요 식은 보면은 똑같은 워딩으로 처음에 두 개씩 묶을게요. 이게 되는 거죠.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눈치챘을 거야. 똑같은 체인들인데 얘가 1로 가죠. 쟤는 0으로 갔지만 얘는 1로 가. 그러니까 첫 번째한테 얘가 영향을 주죠. 근데 얘는 아까랑 동일한 해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짝수항들의 합과 홀수항들의 합의 극한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번거로운 작업을 매번 문제를 볼 때마다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한 게 뭐냐? 교대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려면 분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수렴이에요. 그죠? 당연한 논리가 되겠죠? 그러면 분자가 변해. 그러니까 이제 분자가 변화가 되는데 그냥 분자만 변한다고 다 수렴하는 게 아니. 이 수렴만 수렴하네 발사하는 건 아니야. 분자가 변하는데 수렴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분모 변화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크면 수렴. 오케이. 얘랑 같거나 변화가 같거나 분자 변화가 다 커버리면은 마지막이 0으로 수렴하지 않거나 발산하거나. 그지? 근데 만약에 분모의 변화가 더 커, 다시 분자가 차수가 더 커버리면은 여전히 얘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판단해야 될 비밀은 마지막 n번장, 이렇게 나열한 요 마지막 n번장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교대급수의 수렴 방식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는 없고 문제 중에 가끔 있어. 대신 모의고사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내신 문제 가끔 선생님들이 기니디 문제 낼 때 발례를 가지고 잘 쓰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먼저 정리했어요. 우선 교대국수 이해됐습니까? 여기 뒤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고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마 고쟁이를 풀게 되면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처음 듣는 아닌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순환소수도 심심찮게 나와요. 근데 원래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운 게 굉장히 좋은 걸 배웠어. 순환소 말 그대로 소수의 부분이 반복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맞죠? 자, 저게 9분의 4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증명을 했었지? 중학교 때 기억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0.444 숫자가 안 좋네. 그러니까 이거 x로 잡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을 곱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두 개를 빼버리면 돼. 그럼 위에 걸 뺐다고 치면은 그래서 x는 굉장히 좋은, 이게 가장 나이스한 해석이야, 순환소수에. 근데 이걸 이제 고등 과정에서 배운 걸로 가면은 이놈들은 이렇게 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바라보면 추항이 얼마? 10분의 4가 되고 공비가 10분의 1이 등비수에다 이렇게 돼버려요. 결과는 동일해요.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하냐면요, 뭔가 변화를 좀 심하게 두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 우리가 그럼 저걸 100을 곱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번거로우면 그냥 얘를 0.4로 두고 이렇게 두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열한다 그러면은 저 풀이가 편할 수도 있고 등비급수로 보는 게 편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너희 이제 그 상황에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근데 선생님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제 좀 사는 좀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종의 등비수열을 활용을 해서 혹시 알고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저걸 한 번에 딱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한 명 얘기 좀 해줘봐. 선생님 오해한다면 선생님 아이라서 이게 굉장히 오만한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화났나? 자, 어떻게 하면 이걸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죠? 이게 괜찮아. 유니가 얘기해봐. 등비수를 활용하면은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뭐야? 9가 되겠죠. 근데 999 그지? 이런 게 숫자들을 내가 좀 이렇게 요리조리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생각이 넓혀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수혜를 배우는 또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이 수의 규칙성을 파악하다 보면은 이제 저런 것들로 실제 숫자들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는 거야. 여기 등비급수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일반화를 굳이 시키자면은 여기가 뭐 A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가 계속 반복되게 하는 것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교과서는 안 나오는 이 세 번째는 이제 따로 좀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어서 세 번째로 한 건데, 이 등비급수가 도형에 연결되면은 여기도 오늘은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수능에서 빌런이라고 하고 이걸 빼버렸어요. 수능이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반드시 나와야 될 문제를 다 이제 빌런으로 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문제를 갖다 놨더니 그 새로운 문제가 다 어려워버린 거예요. 실제로 미적 지금 이번에 1등급까지 84점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미적 4점짜리 세 개를 다 틀려버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도 1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문제가, 이 4점짜리 세 문제가 원래 반드시 나와야 되고, 도형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되고, 어떤 저런 문제도 있고. 근데 이 세 개를 다, 그동안 나온 걸 다 버리고, 세 문제 다 완전 새로, 물론 28번만 좀 어렵고, 이거 두 개는 풀만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애들이 이제 이 뒤에까지 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미적은 저 4점짜리 세 개를 이제 앞으로 계속 연습을 하게 될 건데, 자, 그래서 이 등비급 도형도 내신에서는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할 건데, 오늘은 약간 간략하게 말 그대로 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닮음을 찾으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그 닮음을 찾는 게 출제자가 야 이거 닮음이니까 너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주진 않죠. 문제를 낸 사람들은 문제를 맞추라고 주는 게 아니고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맞추려고 내는 사람이 문제를 낸다면 모든 문제를 다 이걸로 주죠. 이거 전혀 수능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너희들의 사고 과정을 끌어내려면 닮음을 추적해야 돼. 닮음을 추적한다. 근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때 바로 보조선이 좀 필요해요. 보조선. 이제 선생님이 가끔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쓸 건데, 저 보조선은, 정말 중요한 보조선은 문제에서 잘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은 전체를 보라고 해. 뭐냐면은 이 어떤 모양들이 필요한 부분만 찾다 보면 그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이 주어진 그림의 전체를 보면은 그 전체적인 그림의 닮음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문제를 하나 통해서 가볼게요. 세 번째가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초항하고 공비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순서야.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정삼각형인데 이렇게 원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평범한 그림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 원을 하나 더 그렸어요. 얘하고 얘는 몇 대 몇 닮음일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묻는 거야. 몇 대 몇이죠? 이 원하고 정삼각형입니다. 이 원하고 이 작은 원은 반지름의 비율이 몇 대 몇일까? 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달라지면 조금씩 달라져요. 신의 한 수예요. 닮음을 추적하는 거야. 접하는 부분을 얘랑 평행하게 그어.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 큰 정삼각형에 똑같은 모양이 하나 더 만들어지죠. 저런 게 바로 닮음을 추적하는 거야. 그러면 원하고 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보란 말이야. 가장 큰 정삼각형과 이 정삼각형의 닮음비가 이 원, 내접한 이 두 원의 닮음비란 거예요. 동일하기 때문이지. 그럼 어떤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냐면은 요 중심이 무게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1대 2가 돼요. 다시 여기서 요 노란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편의상 라지 R로 쓰고 얘를 스몰 R로 쓰면 이게 3대 1이 된다는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이제 너희들이 추적해 가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걸 무한히 더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길이에 대한 워딩이 있고 넓이에 대한 워딩이 있을 거야. 그럼 넓이는 제곱을 시켜주면 돼요. 또 만약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저런 거 쌍둥이 형태로 원을 계속 추가시키면 개수도 공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쭉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뭐 이게 막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근데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당연히 모의고사를 만들 때는 수준을 높이겠죠.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 조금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선생님 문제를 좀 모아놓은 걸 조금씩, 그러니까 이걸 뭐 하루에 막 30개씩 풀면은 병원 가요, 병원.
정학과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정신병을 갖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쪼개서 한 5개씩, 하루에 5개씩 매일 풀게 선생님이 만들 거니까 우선 맛보기로 여기에 관련된 문제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25번 문제 볼게요. 이 순서대로 선생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길이를 구하는 건지 넓이를 구하는 건지 좀 판단해 보시고 선생님이 요 그림 두 개만 필요할 것 같아요. 끝난 거죠.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우선 목적을 봐야 돼. 그림을 좀 스캔했으면 목적을 봐야 돼. P1, P2, P2, P3 선분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 뭐만 보이냐면은 요거 하나를 가지고 관찰을 해봐봐. 어차피 지금 이 삼각형에서 얘가 1이죠. 그러면은 자 이제 조금씩 살을 붙일 건데 처음부터 여기를 x로 잡아. 왜냐면은 뭘 볼 거냐면 이놈의 복제되는 모양이라는 게 닮음을 찾는 과정에 요 놈이 얘하고 얘가 닮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로 어떻게 갔느냐, 다시 어떤 닮음비를 가지냐, 그게 이제 필요한 거지. 그럴 때는 여기가 1일 때 여기를 x로 잡아요. 만약에 여기가 3이면 여기를 3x로 잡아요. 그러면 x만 구하면 자동적으로 닮음비가 끝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가 3인데 그때도 여기를 x로 잡아주면 x를 구해놓고 다시 또 3을 나눠야 되는 두 번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여기가 1이면 좀 이따 이제 또 나오니까 다 똑같아서 또 얘기할게요. 이걸 x로 잡아주면은 이미 요 닮음에서 전체를 보면은 이거 45도잖아, 그죠? 이거 금방 나와요. 루트 1. 그래서 차라리 공비는 루트 2분의 1이 공비가 되는 거야. 이게 선분의 길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만약 넓이를 구하려면 제곱시켜버리면 돼요. understand? 자 그럼 초항만 구하면 되는데 초항이 어디서부터인지 잘 봐야 돼. P1, P2, P1, P2 여기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얘가 아니고 그러면 그냥 루트 2분의 1 초항. 그러니까 초항 중요하죠. 초항을 또 잘못 구해보면 답이 다르겠지. 자 계산, 단계산은 너희들한테 맡길 텐데 우선 초항 공비 구하는 그 과정 이해됐습니까? 자 밑에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풀겠습니다. 26번도 그림만 쭉 스캔하고 있어 봐봐.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모의고사에서는 좀 수준이 높아지는데 문제집에 있는 것들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특징적인 게 y는 x가 대칭을 그러니까 역함수 역할도 하는 거죠, 맞죠? y는 x 대칭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봐봐. 얘 길이들의 합의 역수인데 길이가 늘어나지. 우리가 공비를 구하려면 공비 1보다 작아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나는데 무슨 이게 수렴입니까? 그냥 더해버리면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뭘 해놨어 지금? 역수를 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의도적이에요. 문제를 풀 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선생님 그냥 이거 다 구할게요. 그렇지. 근데 그러면은 이제 멍청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멍청해진다.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풀 때마다 멍청해져.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걸 보내줘. 삼각형 두 개로 보는 게 좋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히려 이 문제는 문제에서 처음에 제시한 게 이 A1의 좌표 아니겠습니까? 1,2라고 했네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1이 되겠죠. 우리 4,2가 되겠죠. 같은 y좌표를 같이 있으니까. 그럼 얘가 이제 2,4가 되는 거니까 요놈과 요놈을 비교하는 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길이를 다 구할 필요 없다. 왜? 삼각형으로 봤더니 얘하고 얘 관계가 이잖아요, 그죠? 근데 역수를 쳤기 때문에 2분의 1이 되는 거죠. 길이니까 그대로 갈 거고 초항만 이제 요거만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3인데 역수를 쳤으니까 3분의 요거만 좀 잘 찾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좀 이따 한번 시켜볼 건데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